족저근막염의 현대의학적 치료는 소염제라든지 스테로이드제를 국소로 주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필요하겠죠. 또 발바닥에 지지대를 착용하거나 발 뒤꿈치 부분에 탄성이 좋은 부드러운 물질을 넣어 만든 신발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또 수개월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골극을 제거하는 그러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치료법이 또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또 족저근막염의 진단법은 이 앞부분이 아프냐 뒷부분이 아프냐에 따라서 원인이 다릅니다. 앞부분은 심폐에 속합니다. 이 뒷부분은 간하고 콩팥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아픈 것보다 뒷부분이 아픈 촉지에서 이렇게 촉지에서 눌러서 뒷부분이 더 아픈 경우에는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병이 그만큼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종골 골극이 나오죠. 뚜렷하게. 자, 그러면 족저근막염의 한의학적 치료는 어떻게 되겠는가? 과연 치료가 되겠는가? 족저근막염의 환자들이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또 치료를 해도 그때뿐이고 잘 안 된다는 경우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첫째는 신장이 허약해서 족저근막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바닥에 통증이 와요. 이 경우는 전체적으로 발바닥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이 뒷부분으로 발바닥이 아픈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발바닥이 화끈거리면서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발바닥에서 열이 난대요.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 열이 안 나요. 근데 본인은 열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신장이 허약해져서 오는 경우인데 이것은 신장의 정이 고갈된 겁니다. 정이 고갈되니까 신장에 정이 고갈되니까 어떻게 돼요?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왜 오느냐? 오래 서 있는 사람, 무거운 거 많이 드는 사람, 성생활을 너무 즐기는 사람. 생긴 모습으로 볼 때는 관골이 나오고 뼈가 굵고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거친 사람. 그러니까 골격이 위주인 사람. 그 다음에 귀가 크거나 귀가 커요. 유난히 한쪽 귀가 이렇게 누워 있거나 그러니까 좌우 귀가 다르죠. 또는 귀에 혹이 달려 있거나 또는 귀가 여기 보면 이런 데가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좌우 모양을 보면 모양이 달라요. 이것이 바로 신장이 허약해지기 쉬운 사람. 또 신장이 허약해져서 발바닥에 통증이 오기 쉬운 사람. 이럴 경우에는 발바닥에 통증만 오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통증도 오고 어지러움증도 동반되고 마음이 불안초조해지고 헛배가 불고 가스가 차면서 입에서 구취가 심한 경우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말하자면 한의학적으로 족저근막염을 치료할 때 발바닥의 통증을 치료할 때 신장이 허약하다는 것은
생긴 모습과 동반되는 증상을 보아서 또는 맥을 보아서 이것을 합의해서 이것은 신장이 허약해서 족저근막염이 왔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위가 운행이 안 돼서 운행이 안 된다는 건 순환이 안 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발바닥으로 가야 되고 뼈골로도 가야 되고 오장육부로도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으냐? 얼굴이 둥글럽적한 사람,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 두툼하게 생겼어 이렇게, 알았죠? 입술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두툼하게. 이런 사람들이 배꼽레가 커요. 가슴이 커요. 엉덩이가 커요. 이런 사람들이 발바닥이 아프면 비위에서 운행작용이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어떠냐면 식후에 더부룩하고 식후에 졸리고 밥 먹고 나면서 배가 아프면서 이상하게 허리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 배가 아팠지 허리 아픈 게 동반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발바닥으로 갑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통증이 오는데 이 비장이 운행이 안 돼서 오는 사람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조금 한두 번 걷거나 조금 몇 발짝 걷거나 이러면 통증이 점점 가라앉는 것이 비장이 운행이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방광이 허약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광이 허약해서 오는 경우에는 앞에서 볼 때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그 눈 밑에 와잠이 부풀어 있고 또 이마가 넓고 눈썹이 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에 물사마귀 같은 거, 쥐젖 같은 게 잘 생기고 또 이마가 검거나 허리가 잘 아프거나 입이 잘 마르거나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어떤 이상한 성격이 있냐면 참 평소엔 사람이 좋은데 한번 화를 내면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이 방광이 허약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발바닥이 아프다 그러면 방광을 좋게 해주는, 방광에 진액을 쳐주는, 이때 방광은 오줌보가 아니에요. 진액의 저장 탱크예요. 진액의 저장 탱크에 진액이 새 나가니까 발바닥에 진액이 부족해서 발바닥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후에 혈어해서, 말하자면 출산 후에 배가 다 빠져야 돼요. 근데 배가 전혀 안 빠졌어요. 이거는 자궁이 원상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요, 성생활을, 부부생활을 시작하면요 점점 더 부풀어요. 희한하게요. 말하자면 100일 이전에 어혈을 제거하고 출산 후에 몸을 보호해서 배를 다 빼게 해요. 빼야 돼요. 그래야 자궁이 원상 회복이 되고 원위치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 이하로 가는 혈행이 잘 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100일 이전에 부부생활을 하거나 출산 후에 어혈을 제거하는 이런 약을 쓰지 않으면 발바닥으로 혈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산후 혈어가 와서 바로 허리가 아프거나 발바닥에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족저근막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올 수가 있고 그 원인을 생긴 모습과 동반되는 증상과 또 호소하는 증상들을 보아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족저근막염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